여러분 제 몸이 어때 보이셨나요? 좀 다부져 보이셨나요? 네. 사실 저는 40년 가까이 운동만 해온 체육인입니다. 아버님도 체육관 관장님이셨고요. 운동 DNA를 물려받은 덕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육상 선수 생활을 했고 체육대학을 나오고 수영 강사, 트레이너까지 그렇게 평생 운동만 하며 살아온 저였기에 건강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본값이었죠. 신체 능력도 좋았고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운동만 하고 살다 보니 책임감과 승부욕이 강해서 제 커리어를 위해 매일 과로를 했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5시 반까지 출근해서 내내 일을 하다가 그렇게 집에 오고 나면 11시가 넘었고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며 일을 했습니다. 또 운동이나만 빠질 수 없는 게 있는데요. 혹시 운동하는 사람들 대체로 뭐가 센지 아세요? 내 몸에 대한 자부심? 나는 건강하다? 담력? 승부욕? 체력. 바로 술입니다. 아, 정말 예상치 못한.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그렇군요. 그런 것도 같아요. 네, 회식도 작기도 했고 술자리도 좋아했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면 고기에 술을 자주 즐겼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어깨가 뻐근하고 두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아프고 꽤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몸에 보낼 신호를 무시한 채 또 다시 매일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저의 마지막 30대를 보내는 어느 날 퇴근을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한쪽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머리가 터질 듯한 극한의 통증이 몰려왔고 그 뒤로 기억이 끊겨버렸습니다. 너무 일찍. 그러니까요. 진짜요. 제가 쓰러진 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은 제가 걱정되어서 동료가 신고를 했고 세상에. 이틀 만에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럼 쓰러져 있었구나. 이미 골든타임을 지나고도 한참 지나버린 후였는데요. 제가 쓰러진 그날 제 머리에서는 혈관이 터졌더라고요. 혈관이 터졌더라고요. 정확한 진단은 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가 터지며 발생한 뇌출혈이었습니다. 세상에. 주로 뇌동맥류 이게 터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으로 갑자기 발생하게 되는 거고 굉장히 치명적인 뇌출혈이라서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발병 후에 3개월 내에 사망할 확률, 사망률이 30에서 40% 이를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그럼에도 살아남은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와, 진짜 기적이다. 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의식을 되찾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물은 마셔도 왼쪽으로 다 흘리고 죽을 먹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몽땅 흘려서 옷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왼쪽에 다 편마비가 와서 몸의 왼쪽이 내 몸에서 잘려나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뭐 내 몸이 아닌 상태였던 거네요. 게다가 말을 하려고 하니 발음도 막 웅엉웅엉 발음이 되지 않았고요. 성대 마비까지 와서 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운동만 하며 건강하다고 자부한 제가 받아들인 너무도 큰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포기해버리기엔 너무 일렀던 저희 나이 39살. 젊은데. 그렇게 좌절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나를 버리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살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재활 운동 무조건 했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니 그 이상을 했습니다. 체육인으로 살아오면서 체득과 끈기, 악바리 근성으로 하루하루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정말 믿기 힘든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물건을 놓치는 왼손은 어느 순간 커버지고 있었고요. 말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재활을 시작한 지 단 3개월 만에 저는 일상으로 복귀해 다시 트레이너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시네 진짜. 와 기적이다 기적.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머나. 병원에서 정말 기적이라고 했고요. 이런 케이스가 정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건강을 잃지 않겠다. 그 다짐은 지금까지 저를 지켜준 루틴이 되어있는데요. 내 치료를 위해 고분부터 내온 저의 일상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면 보여주세요. 실례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혹시 여기가 옛날에 강씨 아저씨가 하시던 책을 읽으시는 건가요? 어머나. 또박또박 직접 읽으신. 예, 저희 아버님이 되십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이고, 1인 다역을 지금. 직접. 그때야 다 그렇지. 내 치료 후에 성대마비가 와서 발음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극 대본을 읽는다든지 아 연극 대본을 읽고 계신 거예요. 하고 있어요. 목소리를 잘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소리 내서. 성대가 마비됐었으니까 그쵸. 계속 연습하시는구나. 이거 재활로서. 아우 진짜 대단하시다. 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이 되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양팔을 위로 올리고 양발을 옆으로 하는데 옆구리를 쫙. 일단 보기만 해도 꽤 힘든 힘들어, 느낌이 그렇죠. 유산소랑 근력을 병행하시니까 대단하시다. 혈관 탄력을 위해서 또 그러니까요. 운동을 하시네요. 이번에는 스쿼트로 왕복 운동을 해볼게요. 네? 자, 네? 조금 더 발을 오픈한 상태예요. 오픈한 상태에서 팔자걸음 걷는 거예요. 한 발 뛰고, 한 발 뛰고, 한 발, 보는 내 허벅지가 아파. 한 발 뛰고. 엄청나다. 벌써 내 허벅지가 타고 있어. 걸음만. 아니 근데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이 혈관 건강을 위해서. 야,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야, 대단하시네요. 진짜. 대단하시다. 네. 재활에선 식습관 변화도 빠질 수 없는데요. 즐기던 술도 이제 당연히 끊었고요. 당연히 끊으셔야죠. 기본적으로 저염식에 생선, 제철 음식을 활용한 건강한 밥상, 그리고 거기에 더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더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뭔지 궁금하시죠? 네. 혈관 건강을 위해. 혈관 건강을 위해서 또 먹는 게 있는데요. 뭘까요? 먹는 것까지 챙겨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뭘 먹으시려나? 닭가슴살 이런 거? 바로 요겁니다. 하이퍼셀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 혈관에는 오메가3죠. 오메가3는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율이 중요하다고 맞아요. 하는데 하이퍼셀 오메가3가 흡수율이 높다고 해서 꾸준히 섭취하고 있어요. 부단한 노력 끝에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는데요. 언제나 희망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시려면 저처럼 여러분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두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이게 어마어마한 거네요. 혈관이 터지는 것도 무서운데 뇌혈관이 터진다고 하니까 더 끔찍합니다. 이거 예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 뇌출혈, 뇌경색 등 질환이 이런 질환들이 무서운 이유는 네. 뇌 쪽에는 이런 통증 세포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터지기 직전까지는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갑작스럽고 위험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은 무려 80% 이상 예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뇌혈관 질환 예방 수칙은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당연히 혈압 관리. 이 혈압, 우리 적정 혈압 아시나요? 80에서 120? 그렇죠. 사이? 맞나요? 네. 오! 다행이다. 80에서 120 이상 이하로 유지하면은 뇌졸중 위험이 최대 60%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둘째는 당연히 이제 금연. 그다음에 셋째는 절주. 넷째는 무리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네. 운동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내 몸을 위해서 적정 몸무게를 드는 게 중요하고 네. 이 과도한 무게 운동은 이 뇌압을 상승시켜서 뇌졸중 위험이 이제 증가되므로 주의하셔야 하고요. 다섯째는 저염식, 채소 단백질 위주의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고요. 집에서 먹는 요리조차도 이 오메가3 대 6의 비율 자체가 너무 깨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오메가3를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오메가3를 적절히 섭취하면 이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요. 또 뇌졸중 재발 위험을 25%까지 낮춰준다고 합니다. 5가지 기억하시면 진짜 유용하실 것 같아요. 하나 더 나왔습니다. 네. 아까 또 몸소리 텔러분께서도 내가 뇌출혈이 왔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나는 운동인이니까 네. 체력이 대단해 하면서 뭘 많이 줄였죠? 수면 시간. 잠을 안.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우리 뇌가 낮 동안 만들어낸 노폐물을 청소하는 물 청소하는 시간이 수면 동안 청소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청소가 안 되고 수면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뇌가 만들어낸 노폐물은 이제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청소가 안 되고 쌓이고 독성을 유발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이런 뇌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6번째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윤희정 몸소리 텔러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하이퍼셀 오메가3를 꾸준히 드셨다고 아까 나왔었거든요. 요 하이퍼셀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수님. 원래 오메가3는 이제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진 바로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용성 영양소가 우리 몸의 그 수용성 환경에서 녹지 않기 때문에 대사가 되고 흡수가 되고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은 바로 계면활성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계면활성제 혹은 유화제라고도 하는데요. 맞아요. 네. 네, 우리 몸에 또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뭐냐? 그건 바로 담즙산입니다. 그래서 담즙산의 도움을 받아서 지용성 영양소들이 미셀 형태로 소장해서 흡수가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담즙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지방의 그 흡수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는 그래서 이 담즙산도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라든지 그 지용성 영양소 흡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담즙산이 어떻게 그 미셀 구조를 만드느냐라는 건데요. 담즙산은 이제 계면활성제에 따라서 친수성 부분과 그리고 소수성 부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잘 친한 부분과 기름과 친한 부분이 함께 같이 있다. 네, 그래서 담즙산은 바로 물과 기름의 경계면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의 이제 승현님께서 기름이고 그다음에 이나님께서 이제 물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네, 양다리인데? 그러네. 양다리 맞아요. 네. 양다리인 거죠? 네, 양다리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 미셀 구조와 이제 비슷한 공법이 바로 하이퍼셀입니다.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셀이네. 성질을 띠도록 특수 공법으로 코팅을 해서 이제 친수성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바로 위와 장 그 수용성 환경에서 물과 잘 섞이고 흡수가 더 훨씬 빠르고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오메가3와 비교했을 때보다 하이퍼셀 오메가3를 섭취했을 때 혈중 EPA와 DHA 그 오메가3의 농도가 각각 211% 그리고 167%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하이퍼셀 오메가3가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이 분자의 크기에 있습니다. 이 하이퍼셀 오메가3는 이 지방산의 입자 크기를 이 머리카락 단면의 약 6분의 1 크기인 17.52 마이크로미터. 보통 우리 머리카락이 이 단면이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 6배나 더 잘게 쪼개져 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잘게 분해해서 만든 저분자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 이 오메가3 입자 외부를 세포막과 같은 친수성 성질의 인지질로 감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름과도 잘 녹고 물과도 잘 녹고 기름과 물을 잘 섞어주는 굉장히 좋은 오메가3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오메가6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메가6가 많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서 활용되는 거를 방해를 하게 돼요. 우리는 오메가3를 사용하려면 적절하게 우리 몸속에서 대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한 그 효소가 오메가3만 대사하는 것이 아니라 6를 같이 대사를 하거든요. 근데 6의 비율이 너무 높으면 이 효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와라.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에 죄다 오메가6밖에 없어요. 3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6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기껏 먹은 오메가3가 제대로 대사돼서 우리가 필요한 형태로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6의 비율을 1대 11 정도 비율로 섭취했습니다.
이렇게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섭취한 오메가3에서 75% 이상이 우리가 필요한 형태로 대사를 못하고 그대로 그냥 배출돼 버렸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사용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3와 6의 비율을 좀 지키는 것이 3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그 방안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정말 비율이 중요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오메가3 흡수율이 낮아지는데요. 독실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방 분해 효소는 60세 이상이라면 젊은 사람보다 그 기능이 무려 85%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오메가3를 먹어도 결국 나이가 들수록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같은 하나를 먹어도 젊은 사람들은 쭉쭉쭉 다 몸으로 흡수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이게 대부분 다 이제 대변으로 나온다. 결국 이 흡수율 좋은 오메가3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아무 오메가3가 아니라 저분자의 친수성까지 갖춘 이 하이퍼셀 오메가3가 더욱 도움이 되고 오히려 더 싸게 먹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요. 우리가 혈관 질환을 예방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오메가3가 과연 도움이 될까요?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어머나. 왜냐하면 이 관련해서 여러 임상 시험 결과들이 많고요. 네. 성인 여성에게 20주간 오메가3를 섭취시켰더니 이 뇌의 미세혈관 혈류가 향상되고 또 뇌혈관 기능이 무려 26%가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뇌혈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65세 이상 성인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35%. 그렇죠. 정말 치명적인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이거의 시초는 만성 질환이에요. 여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죽상동맥경화증이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9개월 동안 오메가3를 섭취를 시켰더니 혈전이 42% 감소했고요. 이 석회화가 진행된 그런 혈전도 89%, 무려 90%가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고요. 뇌혈관 질환만큼이나 무서운 게 심장 질환이죠.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 11,324명을 대상으로 오메가3를 섭취시킨 결과 심장마비의 사망률이 45%나 감소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주 혈관 건강을 하이퍼셀 오메가3가 엄청나게 딱 지켜줍니다. 근데 이 하이퍼셀 오메가3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결국 오메가3는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산소에 자주 노출되면 산패가 될 수 있습니다. 산패가 되면 몸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산패가 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해 주시고요. 또 유통기한 또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만약 또 어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라면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 흡수율을 높인 저분자인지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